둘이 앞에 야구 취재 51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무사카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불펜의 안성호입니다. 이거 닦아주는 거 아니라 같이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조금 흘렸습니다. 저도. 예. 제가 야구 기자 올해로 25년 차인데 저 이런 경기는 처음이다. 예.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딸 때 제 현장에 예, 예.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굉장했죠.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좀 뚫리는 건데 이 경기 이상한 룰 때문에 이게 1회 시작하자마자 3점을 내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매 이닝이 마무리 상황. 맞습니다. 3점 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예. 1회부터 9회까지 마무리 투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한국 야구가 드디어 17년 만에 WBC 2라운드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세기 타고요. 드디어 마이애미로 떠납니다. 이제 14일 오전 7시 30분에 8강전 상대와 맞붙게 되는데요. 상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또는 베네수엘라 이 두 팀의 마지막 대결 승자가 D조 1위가 되니까 이 팀이랑 붙게 될 텐데 뭐 두 팀 모두 거의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에 가까운 팀이고요. 요 팀이 두 팀의 맞대결이 12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9시에 시작이 됩니다. 여기 상대 결정되니까 일단 우리는 미국 빨리 넘어가서 푹 쉬면서 시차를 조절하는 요거만 남아 있어요. 상대 팀은 하루만 쉬고 경기하는데 와 볼펜신 여러분 다들 보셨겠지만 호주전 네. 정말 아찔한 경기였습니다. 예. WBC 룰이 네. 희한한 거는 저희가 원래 알고 있었지만 네, 네, 네. 올해 대회처럼 그 별난 규정을 몸소 체험하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리그전 네. 그 조별 예선 같은 거라면은 뭐 득실차, 뭐 승자승 이런 걸 적용을 하잖아요. 네.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호주전을 뭐 2점 차 이상으로 승리하면 되는 뭐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실점률로 따졌잖아요. 이닝당 실점률 뭐 이렇게 네, 따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실점 이하, 그 5점 차 이상 승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조건 속에 마지막 그 최종전을 치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5대0, 6대1, 7대2 셋 중에 하나의 스코어로 이겨야 8강으로 가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경기 보면서 정말 안절부절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네. 2015년 프리미어십이 이제 일본전 등 그래서 회자되는 경기들이 있는데 아마 이번 호주전은 진짜 오래오래 저희가 할아버지 돼서도 얘기를 후일담을 하게 되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야구 역사에 남을 만한 예, 경기가 예. 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룰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야구라는 종목이 점수가 많이 나야 재미있는 종목이잖아요. 예. 뭐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타이브레이커 규정을 최소 실점률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호주가 1이닝을 덜 하는 바람에 예, 맞습니다. 더 꼬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야 근데 어제 저녁에 좀 이슈가 있었죠. 예, 예. 문봉영 선수가 마지막 삼진 당한 장면 두고 대만 팬들의 반응이 좀 저희 입장에서 많이 아쉬웠어요. 네, 맞습니다. 스포츠맨십이 어쩌고 비난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7대2 되는 순간 대만을 위해서 점수를 일부러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물론 8대2도 되고 9대2도 되고 10대2가 돼도 우리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8대2가 되고 호주가 만약에 1점을 내는 순간 8대3이 되면 대만이 올라가는 맞습니다. 이런 예. 구조였던 거잖아요. 되게 복잡한 룰이었기 때문에 문봉현 선수가 삼진을 얼른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예. 더 이상 점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병현 선수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한 선택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점수를 더 냈고 만약에 그러면 호주는 그때 9회 말이 되면 점수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차피 맞습니다. 점수 내면 자기들이 못 올라가니까. 예. 그런 상황이면 호주 타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좀 성의 없는 공격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호주 가서 욕할 건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규칙이 좀 이상하니까 WBC 다음 대회부터는 다득점으로 가든 득실점으로 가든 예. 이건 좀 바뀌는 게 낫겠다. 그게 좀 더 야구를 예. 재밌게 즐기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예. 재미있는 경기였고 손에 땀을 쥐면서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경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정말 많이들 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정우 선수 울고 나중에 보면 류현진 선수도 울었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류지현 감독도 예. 많이 울었다면서요. 그래서 유지원 감독 제가 네. 이제 경기 끝나고 오늘 다음 날이잖아요. 네. 아침에 전화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찍 일어났던데 네. 첫 마디가 아침까지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눈물샘이 진짜 제대로 터졌구나 그러는데 저는 전날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전 인터뷰. 예, 그러니까 경기 전에 지금까지 준비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웬만하면서는 이런 코멘트를 안 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그간에 준비했던 과정에 비해 결과가 일본전 그리고 또 대만전에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감정을 조금 순화시켜서 네. 경기 전 미팅에서도 전달을 했대요. 아, 선수들한테. 예, 물론 감독하고 스태프들도 그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이번 대표팀은 사실 1월 초부터 함께 모여서 준비 기간도 길었거든요. 분위기도 좋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팀을 그 정신을 형성해서 들어간 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사실 체코전도 그렇고 일본전도 그렇고 대만전도 그렇고 저희가 평소 비난할 때의 대표팀에 대한 뭐 그 무기력함 네.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앞선 대회랑은 확실히 달랐어요. 예, 네. 근데 종목 특성상의 미묘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고 내부 사정도 모르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저도 보면서 조금 과하다 싶었던 게 많았었거든요. 유정 감독한테 눈물 얘기를 좀 해보니 어제 9회 마지막 아웃 카운트 문보경 선수가 플라이볼 잡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부터 눈물샘이 터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 배우, 그러니까 뭐 영화 배우의 눈물이 아니잖아요. 유지영 감독만 흐르는 게 아니고 이정우 선수 등등해서 뭐 이용경 기자 지금 언급을 했지만 네. 여러 관계자들이 서졌는데 그런 어쨌든 뭐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정우 선수가 이제 마지막 네. 카운트 잡히는 순간 카메라가 이정우 선수를 따라가는 카메라가 하나 네. 있었어요. 거기서 이정우 선수가 좋아하면서 뛰어 들어오다가 중간에 멈춰서 글러브로 얼굴을 덮는 이런 장면들 나왔는데 아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유지영 감독 제가 그 갖고 있는 전자기기를 어떻게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살짝 네. 그 안에 보면 지난해부터 WBC를 준비했던 각종 자료와 영상이 듬뿍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파들, 그러니까 해외파라는 게 한국계 선수들이죠. 네네. 등등해서 그만큼 그 이전에 WBC 감독들과는 다른 사실 그 감독이 선수 나서서 하는 준비 내용이 채밀하게 많았다. 그리고 경기 과정과 경기 결과들은 이제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열심히 전화치지 하지 않았겠어요. 예, 이제 예. 그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졌고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졌는지 좀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경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 예. 손주영 선수가 갑자기 팔꿈치 조금 안 좋다고 그래서 2회에 그냥 바로 내려갔어요. 올라가다 맞습니다. 내려갔어요. 예, 예. 그리고 좀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예. 노경은이 예.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예, 그때 장면을 제가 좀 한번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 네. 이번에는 유택현 불펜 코치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네. 예,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어젯밤 아마 늦게 잤을 것 같은데도 그러게. 네. 마음이 설레서 그런지 좋아서 그런지 다들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손주영 선수 1회 던지고 2회 초 대한민국 공격 중에 네. 팔꿈치 통증이 나타났대요. 이거 몸풀 때 다음 이닝을 위해서. 예, 예. 근데 긴급 상황이죠. 그래서 네네. 원래는 대표팀에서 두 번째 투수로 노경훈 선수 아니면은 그 소용준 선수를 준비했는데 일단은 손주영 선수가 한 3, 4회 정도는 끊어질 거라고 본 거죠. 예, 한 3이닝 정도 받겠죠. 네네. 근데 주자가 있는 상황이면은 노경훈 선수, 주자가 없는 상황이면은 소용준 선수. 왜냐하면 노경훈 선수는 불펜 투수로 그간 뛰어왔고 그렇죠. 소용준 선수는 선발 투수를 해왔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 좀 편하겠죠. 아무렴요. 그리고 소영 선수가 조금 예. 더 길게 던질 수 있고. 근데 뭐 주자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긴급 상황. 그렇죠. 예, 그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노경훈 선수가 자청을 했다고 하고요. 내가 두 번째로 바로 예, 붙이겠다. 바로 몸을 푼 거죠. 그런데 벤치에서 좀 기지를 발휘한 것이 손주영 선수를 바로 바꾸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일단 노경훈한테. 손주영 선수 올려놓고 그 마운드 올라가서 갑자기 좀 통증이 생긴 듯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통역을 불러놓고 주심하고 대화를 하면서 노경훈 선수가 조금이라도 더 몸풀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놓은 거죠. 어쩐지 사실은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 왜 올라오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예. 그러지? 게다가 사실은 유지영 감독이 연기를 한 거잖아요. 예. 유지영 감독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마운드에서 막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올라갔다가 아픈 모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의 예, 약간 연기가 거기서 좀 들어간 걸 시간을 벌기 위한. 조금 연기력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아마 막 주심하고 막 얘기를 했겠죠. 서로 뭐 통역이 잘 안 되는 듯이 해서 맞아, 시간도 좀 끌고요.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조금 그건 대표적인 기지고 노경훈 선수가 불펜에서 몇 개를 더 던지고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노경훈 선수가 이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주면서 경기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네. 그 순간에 무너졌으면 그냥 뭐 2점이고 뭐고 그냥 3점째 내주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상황이었기 TV 때문에. 껐죠, 그냥. 예, 맞습니다. 노경훈 선수가 생일이었잖아요.
전세기 타고 가면서 아마 생일 파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전세기 타고 이제 미국 가죠. 마이애미로 간다고 하고요. 젊은 투수들이 노경원 선수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여러 그 경기를 준비하는 자세, 마음가짐 그리고 올라가서의 뭐 어떤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지영 감독도 노경원 선수한테 존경을 표했습니다. 맞아요. 존경한다는 표현을 썼었고 노경원 선수가 그 시즌 중에도 이렇게 연투할 때 오히려 평균적이 더 성적이 더 좋은 이런 스타일이고 공을 던진 날의 어떤 루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짜여진 선수잖아요. 맞습니다. 노경원 선수와 함께 경기 막판을 막아낸 조병현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쳐서 제가 또 슬쩍 이순용 감독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SSG 이순용 감독한테 어제 대표팀 투수 중에 SSG 소속의 노경원, 조병현이 정말 활약을 했다라고 했더니 이승용 감독이 허허허 웃으면서 농담을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나도 우리 팀에서 노경원, 조병현은 1이닝씩밖에 진짜 아껴 쓰는데 대표팀에서 2이닝씩을 던지게 하더라라고 웃으면서 대표팀이니까 중요한 경기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경험, 특히 이제 노경원 선수가 워낙 오랜 경험을 갖고 베테랑이니까 뭐 큰 문제 없는데 조병현 선수가 마지막 2이닝을 막아내 그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한 점도 안 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막아낸 경험은 돌아와서도 엄청나게 조병현 선수를 성장시킬 맞습니다. 것이다. 아마 중요한 큰 경기랑 또 가을 야구 같은 데서 아마 조병현 선수 이번 호주전 경험이 크게 좀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성장. 그래서 이제 이순용 감독도 굉장히 흐뭇해 하더라고요. 혹시 뭐 문자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뭔가 해라. 2이닝은 과하다. 이러진 않았겠죠. 이순용 감독이 돌아오면 잘 관리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을 하다가 대학을 가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를 간 선수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선수가 프로를 경험을 하건 대학을 경험을 하건 잠깐 경험을 하고 고등학교에 돌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거나 그 후배들과 같이 훈련을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만난 1년 차 후배들과의 갭이 확 느껴지면서 자신감을 얻잖아요. 아마 조병현 선수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국제 대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마무리를 하고 나면 돌아와서는 한결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한 수 위에 올라서는 느낌이 들고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경원 선수가 2위에 올라와서 정말 잘해줬는데 문제는 손주영 선수잖아요. 손주영 선수 대체 카드로 오브라인 선수 세인트루이스 마무리고 맞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우리 대표팀의 최강 불펜 카드로 생각했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합류 여부가 지금 관심인데요. 제가 KBO에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세인트루이스 쪽에 입장하고 지금 상황하고 조금 확인을 해달라는 뜻은 전달했답니다. 요청 우리 오브라인 쓰고 싶다. 그래서 확답은 받지 못했는데 아마 전세기를 타고 미국을 도착할 쯤에는 뭔가 세인트루이스와 그 오브라이언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브라이언 선수가 지금 공을 던지고 있는 상태죠. 시범 경기 지난 8일 뉴욕 매치 전에 등판해서 1이닝만 던졌는데 점수 안 줬고요. 160km 가까이 특유의 강력한 공을 던졌어요. 다만 이제 부상 뒤 첫 경기였어요. 한 경기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왕이면 좀 단판 승부기 때문에 뭐 아마 대표팀 합류하면은 1이닝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합류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좀 간절합니다. 게다가 뭐 상대가 도미니카 공화국이 됐든 베네수엘라가 됐든 어차피 오브라이언 선수가 상대해야 될 타자들이에요. 그 타자를 상대로 1이닝 딱 던져주면 모두에게 참 좋은 일일 것 같은데 투수 쪽 얘기를 이제 유태경 코치랑 얘기하셨다니까 투수 쪽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뭔가 좀 한 끗 마운드 운영에 있어서 혹은 투수들이 등판해서 기대했던 것에 정말 요만큼씩 모자라는 투구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표팀이 구성 자체가 사실은 문동주 선수나 원태인 선수가 선발 카드로 있었으면은 조금 구성이 쉬웠을 거예요. 그럴 수도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선발 자원이 기본적으로 모자랐고 사실 과거대 뭐 예전에 임창용 선수나 오승환 선수나 뭐 정현욱 선수 이런 카드가 있을 때와 달리 불펜에서도 사실 믿고 낼 카드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몇몇 있는 선발 의존도가 큰 게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만전에 사실 올인을 했죠. 원래부터 이제 대회 가기 전부터 대만전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와 박빈 선수가 함께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좀 전망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곽빈이 먼저 이거 유현진 선수가 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순서가 유현진, 곽빈이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예, 네. 그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유현진 선수가 곽빈 선수보다는 몸 푸는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발 루틴에 익숙해 예. 있고 나이도 조금 있고.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 원 선발이 사실은 정해놓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확 들어갈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한 박자가 빨라질 수 있고 조금 더 좀 유연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할 때 유현진 선수가 몸을 충분히 풀고 선발로 던지고 곽빈 선수가 따라 붙는 게 좋은 경기를 할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데인 더닝 선수는 사실은 플랜 A는 호주전 선발이었어요. 뭐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잖아요. 예, 대만전 직전까지도 그랬다는데요. 대만전이 여러분 같이 보셨지만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갔잖아요. 맞아요.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예, 좋았을 텐데. 뭐 3대2, 뭐 다시 4대3 뒤집어 왔다 엎다가 갔다 막, 4대4 막 됐는데 그 경기를 조금 안정감 있게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저희가 많이 지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더 확률 높은 카드를 넣고 경기를 잡아야겠다는 판단에 데인던 선수를 넣었던 거고 만약에 그 대만전을 잡았다면은 네. 호주전은 뭐 스코어 관계없이 이기면 되는 그렇죠,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쉬웠죠. 네네. 그런데 결과가 승부치기 9회 끝나고 바로 승부치기 들어가는 사실은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룰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예, 1루 없이 그냥 주자 1루에 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1, 2루가 보통 놓고 승부치기도 시작을 하는 게 예전에 올림픽 룰이었는데 네. 이번엔 2루였어요. 메이저리그 스타일로구나. 예, 네. 그래서 뭐 위트컴이 3루 던진 것도 그걸 포스아웃으로 착각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모든 야수가 다 3루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예, 1루를 가리켰죠. 참 1루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네네. 위트컴 가죽 아니. 예. 어제 장면이라 했거든요. 예, 예. 어제 이제 1회 예, 던질 수 있는 예. 상황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습니다. 이용민 기자. 하여튼 더닝 선수가 뒤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좀 고마운 거는 호주전에 또 등판했어요. 사실 좀 불안해서 대만전의 결과가 완전 예. 완벽하진 않았잖아요. 데인더닝 선수가. 예. 그런데 뭐 호주전은 뭐 거의 뭐 9이닝 세이브 상황이었으니까 말씀하셨듯이 1회부터 계속 그냥 한 해 한 해 막아가는 계속 상황이었잖아요. 세이브예요. 네. 예. 그런데 그 경기 전에 더닝 선수한테 코칭 스태프에서 팀 상황상 조금 등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떠냐 물어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호응했답니다. 던지겠다고. 근데 더닝 선수가 사실은 미국에서 선발로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뭔가 팀에 대한 뭔가 그 본인의 로열티 이런 게 없으면은 따라가지 않을 텐데 그만큼 지금 한국계 선수들까지 원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운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전. 예, 예. 그리고 그 앞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던 예. 김영규 선수가 조금 흔들렸던 장면이 예. 두고두고 좀 아쉬웠는데 예. 그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사실 김영규 선수가 예.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불펜 투수 중에 첫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공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제구도 안정적이고 밸런스도 좋았고 일본 프로팀과 평가전까지는 거의 불펜 투수 중에 거의 톱이었어요. 유일한 불펜 자완이었는데도 네. 잘 쓸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리고 뭐 대표팀이 그 경기 플랜에서 일본 오타니, 곤도, 요시다까지는 그 앞선 그 자타 라인을 맞아요. 막는데 네. 승부처에서 최상의 카드가 김영규 선수라고 준비시키는 데는 그건 너무 당연한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영규 선수가 갖고 있던 김영규의 공을 못 던졌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그 전후 사정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경기에 올라가기 직전 일본전에서 불펜에서 이제 몸을 푸는데 평소보다 조금 급한 모습이었대요. 약간 긴장을 예, 이게 했구나. 급한 게 뭐 말이 급한 게 아니고 투구 폼이나 이렇게 그 딜리버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좀 나타나는데요. 리듬인가 이런 밸런스 같은. 예, 네, 그래서 네, 네. 그걸 좀 가라앉히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진정을 하고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그건 사실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상황이 상황이고 그 도쿄도 10,000원 관중에 일본 오타니, 경기. 예, 요시다 이름만 들어도 사실 알만한 대형 거물들인데 부담을 좀 이겨내지 못한 것 같고 좀첫 공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첫 타자를 어떻게 우연이라도 잘 잡아내면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조금 그런 계기를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김영규 선수도 그렇고 김태균 선수도 그렇고 어제 예. 경기 김태균 선수도 초구가 되게 걱정됐거든요. 근데 예. 초구가 잘 들어가길래 괜찮나 싶었는데
나머지 이 두 번째 공부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러니까 한정환도 졌는데 아무래도 그게 그 긴장감. 예, 긴장감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적시타 사실 맞았을 때도 투스트라이크 잡아놓고 박동원 선수가 하이볼 계속 빼라고 예, 했는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스가 일어나던데 그 패스트볼이 그냥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경험이고 배심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 젊은 선수들이 구위도 구위지만 채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투수가 평정심이라는 거를 뭔가 마운드에서 승부처에서 갖고 가야 되니까요. 그게 거꾸로 보여준 게 이제 노경은, 류현진 등 이제 예. 베테랑 투수들이 보여준 거고.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수 얘기하다 보면 예. 도쿄돔이라서 그런지 예. 공인구가 좀 반발력이 높은 건지 예. 맞으면 그냥 막 예, 뭐 탱탱볼에 무슨 뭐 진짜 소형구장에서 나오는 뭐 대홍론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TV 중계로 보면서도 무슨 스릴러를 보는 것 같잖아요. 볼만 뜨면 오오 하는데 그 도쿄돔 그 불펜에서는 네. 경기 장면이 안 보이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천장하고 볼 뜨는 것만 보이는데 이게 몸 풀다가 그리고 뭐 불펜 코치도 이제 불펜에 있잖아요. 맞아요. 볼이 뛰면은 가슴이 다 철렁하대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쿄돔이 상승 길이로 만든 에어돔이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화면에도 보이시지만 예. 저 돔을 그 위로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상승기를 그러니까 만들어 공이 놓거든요. 또 뜨고 멀리 나가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 압박감이 그리고 순간 놀래는 그 긴장감 같은 거 그게 아마 몇 배는 느끼나 봐요. 그래서 몇몇 홈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타니 선수도 그냥 허리 빠진 상태에서 퉁 돌리는데 예. 넘어가고 페어차일드 선수가 대만의 페어차일드 선수가 때린 홈런도 나중에 그냥 쿵 찍었는데 넘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곽빈 선수가 홈런 맞은 것도 센터로 넘어갔는데 그 저는 것 같은데. 맞는 순간에는 깊은 쪽에서 잡히겠다 싶었는데 그냥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WBC 도쿄돔 경기는 탱탱볼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마 그래서 그 야구 보시는 본팬 여러분들도 공만 뛰면 철렁철렁 하셨을 예, 거예요. 예, 특히 예. 어제같이 3점 주면 안 되는 경기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예. 것 같은데 현지에서도 현장 그 코치들도 좀 잘 나가긴 잘 나가는 것 같다 예, 이런 평가들이 예. 나왔어요. 다만 이제 8강전을 치르게 되는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는 투수 친화적 구장. 굉장히 이제 거리가 멀고 예. 도쿄돔이랑 좀 다르니까 거기서는 이제 투수들이 조금 다른 전략으로 조금 더 편안한 비교적 나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공격 얘기로 좀 넘어가자 보면 투수들이 한 끗이 모자랐다면 공격력은 이제 좀 올라왔다. 예. 대표팀 할만하다. 예. 특히 젊은 선수들의 활약. 예. 문보경. 야 이제 그 문보경이라고 안 쓰고 문복영이라고 쓰는 복영 복동이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나이 뭐 이제 2000년생 젊은 선수인데 국제대회 베테랑 같은. 예. 거의 뭐 옛날 박재홍 이병기 보는 듯한 느낌의 예. 4경기 동안 기록 알려드릴게요. 13타수 7안타 쳤고요. 2홈런에 11타점, OPS가 1.779입니다. 예. 1라운드 11타점. 예. 지금 메이저 그 WBC 참가 모든 타자 중에 타점 1위예요. 예, 지금 이 순간 타점 왕이죠. 네, 타점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보경 선수 처음 본 게 2021년이에요. 그렇죠. 그때만 이제 데뷔하고 몇 당시에 년 있었으니까. 그 LG 사령탑 유지영 감독이었는데 유지영 감독이 5월에 1군으로 불러요. 1군 선수로 첫 발탁을 하는 거죠. 근데 올라오자마자 대구 삼성전에서 중원 홈런을 치는데요. 그때 선배였던 박용택 의원한테 뭐 물어보니까 저 방망이 좀 칩니다 그러면서 약간 아니 이 녀석 이게 건방지게 이런 정도로 저 좀 칩니다. 예, 대범한 네. 거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고 취재 공간에서 가끔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문보경 선수랑 나눈 기억이 많은데 네네. 멘탈이 야구 선수로서 정말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프로야구 선수는 사실은 매일매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상이 중요하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을 때 빨리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중요하죠. 그게 잘 되는 선수예요. 약간 표정에 여유가 있어 보여요. 예, 문보경 선수. 그러니까 그 연차에 비해서 잘 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화로 제가 뭐 기사도 한번 썼었어요. 네. 그런데 2023년에 5월 말 LG가 그때 우승한 해였어요. 그날 아침 6시 32분에 서울 전역이 난리가 납니다. 경보 오발령 사건이 납니다.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자다가 휴대폰 막 저렁저렁 막 울려서 막 깨가지고 놀라가지고 전쟁 났는 줄 알고 막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야구장 나가서 뭐 대화 나눴을 때도 화제가 이제 그
경기에 뭐 오발령 난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면 이겼어요. 잠 못 잔 거 아니야. 야구 선수 잘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봉경 선수 잠시 떠가고 앉아서 제가 이제 뭐 저랑 이제 도랑도랑 얘기를 나눴는데 못 들었대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푹 잤다는 겁니다. 평소에 10시간은 자야 개운하다는데 뭐 10시간 자면 다 개운하겠죠. 그런데 10시간 자는 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게다가 야간 경기하는 선수들이. 예, 그리고 요즘 MZ 선수들은 네. 휴대폰을 많이 붙들고 있으니까 뭐 이제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 보다가 조금 늦게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선수 생활 습관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 휴대폰 좀 덜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일이야 뭐 하는 일이 많은데 빨리 있고 그 집돌이 스타일이고 예, 그러니까 비슷한 그 일상을 좀 갖고 있는 선수가 그 기아 김도영 선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를 잘하는 그 선수들은 이제 프로야구 선수 뛰면서 그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문현민 선수도 이제 약간 휴대폰이 방해가 되니까 예. 그 뭐 휴대폰 좀 더 멀리하고 책 읽고 뭐 이런다 얘기를 예, 했었고 그게 문보경 선수가 약간 화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 뭐 고이 삼진 관련해서 대만 팬들이 막 이제 인스타에다가 댓글 테러 달고 거기에 뭐 지금 올라온 댓글 보면 이제 다시 또 대만 팬들이 일부 몰지각한 팬들에 대해서 대신 사과한다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그 문보경 인스타 가보면 게시물 2개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두 개 중에 하나에 댓글 달고 있는 거니까 평소에 인스타도 잘 안 하고 스토리도 안 아마 올리고 들어가서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덤덤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20대 초반 선수가 같지가 않고 제가 처음 봤을 때도 거의 뭐 그 베테랑하고 얘기를 나눈 것 같았어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도쿄돔에 직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야죠. 네. 문보경 선수에 대한 그 아마 주목도가 굉장히 커졌을 것 같은데 문보경 선수는 2028년 이후 FA입니다. 2018 시즌이 끝나면 맞습니다. 6, 예. 7, 8 세 시즌 남았네요. 네, 근데 아마 LG 차명수 단장은 경기를 보면서 흐뭇하면서도 내심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죠. 이제 노시환 선수가 대형 계약을 했잖아요. 300킬로짜리. 예. 그러면 도대체 문보경을 그렇게 장기 계약하려면 얼마 줘야 되냐 이런 농담도 나오긴 했는데. PFA 장기 계약 같은 게 있으니까요. 네. 말씀한 대로. 그래서 예. 최근에 어제 경기죠. 어제 워낙 잘 치다 보니까 그 나무위키에 순간적으로 이름이 박보검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문보경 선수 항목이 박보검으로 문보경 사진 이 밑에 이름이 예. 박보검으로 잠깐 바뀌어 있는. 그만큼 뭐 이렇게 잘생겨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야구 잘하니까. 그나저나 이제 네. 저는 그 젊은 선수들이 네.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텐데 일본전, 대만전을 잘 치르고도 결과가 안 좋고 벼랑 끝으로 밀린 다음에 호주전을 치렀어요. 그런데도 잘 버텨낸 게 놀랍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도자들이 코칭 스태프에서 선수들을 보고 이렇구나 하는 판단도 들었을 텐데 전화치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규 기자. 이동욱 코치 이제 전 NC 감독이고 지금 1루 코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동욱 코치랑 통화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선수들을 이렇게 직접 전화하는 건 조금 이제 방해되니까 그렇죠. 코치들은 전화를 했는데 선수들 분위기 어땠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좀 다르다. 요즘 선수들이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뭐 일본 대만에 다 졌으니까 굉장히 비난도 많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엔 뭐 인스타 DM으로 바로바로 막 이제 비난이 막 날아오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들 편안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잘 안 보더라. 이를테면 뭐 네이버도 잘 안 보고 댓글도 잘 안 보고 기사도 잘 안 보고 자기 할 일들을 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런 얘기와 함께 호주전 앞두고 김도영 선수 이제 타격 훈련할 때 잠깐 만났는데 이 정도면 1번 타자고 되게 책임감이 많은 큰 선수고 그러다 보면 약간 긴장도 하고 만들어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렵잖아요. 5대1, 6대1, 7대1이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1번 타자고. 근데 되게 편안한 모습으로 경기를 준비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 좀 다르구나. 이번 이 젊은 선수들 이정우 밑으로 뭐 김도영, 안현민, 문보경 이런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동욱 코치랑 통화하면서 이게 무슨 변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차이가 일종의 세대가 좀 변하고 있다. 저희 때만 해도 뭐 일본과 붙으면 혹은 뭐 이렇게 국제대회 나가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일종의 비장미 같은 게 더 많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 지난 2024년 WBC 때 보면 양의지 선수가 홈런 치고 강백호 선수가 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강백호 선수가 막 좋아하니까 양의지가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설레발 떨지 말아라. 이 정도로 막 승리에 대한 비장함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거를 유지영 감독이 분위기를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만든 것 같아요. 세대에 맞게 네네. 리더십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약간 저기 지금
도쿄 가 있고 이제 마이애미도 갈 심진용 기자가 감성 야구, 감성 리더십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표팀 보면 이정우 선수가 이제 중심인데 98년생이잖아요. 예. IMF 이후에 태어난 선수. 그렇죠. 그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거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제 대회에 있어서도 주눅드는 게 없어요. 그냥 야구하는 나라. 예, 일본은 맞습니다. 야구하는 예. 나라고 그냥 우리랑 붙어보면 해볼 만한 거고 예. 그냥 무조건 미리 뭐 숙이고 들어가고 주눅 들고 들어가는 게 없더라. 요런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야구는 조금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말 기적 같은 스코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과거에는 한국 야구의 힘이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LA 타임즈가 2006년, 2009년 한국이 야구 WBC 잘했을 때 한국 야구의 특징을 형님 동생 야구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대표팀 잘 알고 이 나이 한 살에 따른 위계 질서가 확실한 사회적 특징이 있잖아요. LA 타임스에도 브라더스 베이스볼이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썼어요, 진짜로. 아니야, 그때 형이라고 썼어요. 형, 형이라고 예. 형님 야구. 형과 동생을 딱 구분지어서 한국 대표팀은 모이자마자 이미 위계가 다 정리돼 있고 형님 동생이 서열이 정리가 되고 한 팀이 딱 된다는 거예요. 반면 미국 대표팀은 서로 이제 이름 정도만 아는 프렌드죠. 뭐. 하이 뭐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응집력이 강했다.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일본과 대표팀 평가전 하면서부터 이 비행기 세리머니라는 거 하잖아요. 예, 예. 야 저런 거를 만들어내고 저런 걸 다들 즐겁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요거 자체로도 잘하면 기대해볼 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아 진짜 세대가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표팀 분위기를 만드는데 네. 한국계 선수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동욱 그 코치가 한국계 선수들하고 좀 스킨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도 물어봤어요. 한국계 선수들이 좀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의존할 수도 없고 예. 완전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는 선수들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고 팀의 보탬이 되도록 뽑아놨는데 안 쓸 수도 없는. 사실 지난 대회 보면 그 현수 다저스 토미. 에드먼 토미 현수 에드먼이 뭔가 모르게 약간 이렇게 좀 떠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약간 이렇게 좀 하나로 쫀득하게 뭉쳐지지 않는. 아 근데 이번에는 이동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선수 어땠냐? 그랬더니 다들 잘 지냈고 특히 저마이 존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게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보는 모습이 그냥 뭐 굉장히 세리머니부터 해가지고 네. 이미 한국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 같은 느낌. 아마 하트 세리머니, 예. 세리머니 보내고 유지영 감독이랑 하트 주고 받고 뭐 이런 걸 예전에 잘하잖아요. 뭐 홍성훈 선수나 이런 느낌 확 나요. 예. 그래서 저마이 존스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에너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 중에는 주장인 이정우 선수가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있고 여기에 자칫 겉돌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까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저마이 존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대표팀 굉장히 시너지가 됐다. 수비도 아주 못하지 않는다. 충분히 자유수를 맡길만 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도루 했죠. 그리고 막 세리머니 했죠. 예. 이런 거 그리고 만들어냈으니까. 한국계 선수들 뭐 가족도 막 울었다면서요? 첫 경기 두 번째 체코전 하고 뭐 이러면서 다들 막 그 홈런들 쳤을 때 기뻐했다는 얘기 있었는데 가장 크게 온 분이 데잉 더닝의 어머니랑 예. 더닝이랑 이동훈 코치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더닝이랑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더닝이 사실은 대만전에 크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고 그리고 호주전에 또 올라왔잖아요. 이틀 연투를 했는데 호주전에서는 기가 막히게 막았고요. 예. 그 장면을 보고 더닝이 얘기해 주는데 더닝 어머님이 엄청 우셨대요. 아이, 너무 좋아서. 진짜. 그래서 더닝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정말 큰 선물 하나 한 것 같다. 효도 한 번 한 것 같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아, 못할 그럼요. 뭔가 네네. 아들의 그뭐 장면, 그걸 목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표팀 전세기 타고 갈 때 이제 전세기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동 코치한테 전세기 누구 타고 물어봤더니 일단 코칭 스태프 다 타고 선수들 다 타고 그리고 대표팀을 지원하는 스태프 다 타고 그리고 이제 대표팀의 일종의 경호나 보완을 돕는 이쪽 스태프 다 타고 그 외국인 선수의 가족들도 함께 탄대요. 그래서 다 타고 가서 전세기 타고 이제 마이애미로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대훈 코치도 전세기 처음 탄다고. 아마 자기도 이제 그래서 전화 통해서 그랬어요. 전세기 사진 하나만 찍어서 보내달라. 전 세계 사실 탈 기회가 뭐 거의 없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사실 WBC나 대야 야구 선수 탈 수 있는 거니까. 일정 잠깐 말씀드리면 9시 40분, 밤 9시 40분에 숙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 가서 11시에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자,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가시죠? 공항 3시간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9시 40분 숙소 출발이에요.
그냥 가면 바로 탑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전세기니까. 예, 뭐 수속 밟고 이런 게 거의 없나 봐요. 그 게이트에서 그냥 여권만 확인하고 타는데요. 지문은 이미 다 실었고 이게 전세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세기가 2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기 누가 탈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1등용 전세기, 2등용 전세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2등용 전세기를 타고 마이애미로 1등이 확정된 일본이 1번 전세기를 타고 휴스턴으로 날아가는 일정이에요. 토요일 아침 네. 기대가 됩니다. 8강전. 예. 일정상으로는 이제 12일 목요일에 도미니카와 베네수엘라가 경기를 펼쳐서 그 경기가 아침 9시 경기일 거예요. 그 경기 맞습니다. 통해서 승자가 12일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는 한국 대표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또 도미니카 공화국이 조금 더 유력하긴 한데 뭐 후안 소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도 아주 간판 선수들이 있죠. 요거 생각하면 김하성 있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 유감 없이 싸워봤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대표팀을 일단 전세기 타는 거는 목표를 달성을 했고 예. 마이애미가 이제 4강 결승까지 다 마이애미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 번 더 타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까지 됐는데 대표팀이 일단 상금도 좀 땄죠. 예, 그래서 뭐 KBO에 제가 네. 좀 어느 정도 좀 축적이 돼 있나, 상금이 쌓였나 좀 물어봤더니 네. 8강 보너스가 KBO에서 수여하는 게 4억이래요. 4억 원이고. 4억 땄습니다, 일단. 예, 네. 그리고 그 WBC 그 대회 주최 측에서 성적에 따라 또 상금 수여를 하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한 10억 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까지 좀 올라왔대요. 다 합해서. 꽤 올라. 아마 4강까지 가면 좀 이제 불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올드 팬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WBC 때는 4강 진출에 병역 면제 혜택이 올려 있었어서 예, 뜨거웠죠. 그때.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예, 단판 승부 이제 뭐 8강부터는 토너먼트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현민 선수가 좀 네. 부진했는데 어쨌든 9회에 7점째를 뽑는 사실상 결승점이었어요. 그 어려운 공이었어요. 예, 바깥쪽 커브를 툭 밀어쳐서 보내는 거. 엑센플라이를 치고 그냥 홈런을 말로 홈런을 친 것처럼 세리머니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 때문에 좀 혼을 털고 조금 활약할 수 있는 마음에 뭐가 좀 전환기를 마련한 것 같고요. 이루수 김혜성이 사실 부진했거든요. 일본전에 홈런 하나 치긴 했지만 네. 그게 유일했어요. 근데 호주전에서는 신민재 선수를 기용하면서 좀 변화를 줬어요. 대표팀 벤치에서. 근데 또 신민재 선수 쓸 수 있는 뭔가 그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 선택지를 늘렸죠. 그렇죠. 그런 것 등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투수력이 걱정인데 어쨌든 휴식일이 있고 네. 단판 승부기 때문에 총력전 그냥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해볼 만하다. 그런 점에서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좀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4일을 쉬고 가기 때문에 모든 어떤 투구수 제한이 다 클리어된 상태에서 예. 경기에 올라가요. 근데 도미니카와 베네수엘라는 마지막 경기가 둘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의 대결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고려하면 야, 우리가 시차만 잘 극복하면 단판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수기 형이 뭐 대표팀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바로 준비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는 했는데요. 뭐 대만전하고 호주전이 결합된 뭐 기용책이 아닐까 싶고요. 야구라는 게 강팀하고 약팀이 붙어서 10번을 경기를 하면은 10전 전승이 안 되는 안 나오죠. 경기잖아요. 7전 3승, 6전 4승 나오는 거죠. 예, 6승 그렇기 4패, 때문에 7승 3패. 예,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조금 보너스 경기라고 생각하면서도 한번 유감 없이 치러볼 만한 지금은 좀 그 분위기 그리고 무대는 마련됐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오전이에요. 치맥과 함께 보실 준비를 하기보다는 밤이 아니라 오전이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야구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계탕 드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닝 야구를 토요일에는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최강 올페는 앞으로도 깊이 있는 소식, 배경 뒷얘기 잘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